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어느 다큐에서 봤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해요. 근데 그걸 뭔가 목적이 분명하고 이유가 있어서 따라한다기보다는 아무 이유 없이 따라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성과 주관 없이 따라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살아가면서 뭔가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신경을 쓰고 사는 건 맞아요. 눈치도 봐야 되는 건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눈치를 안 보면 남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줬음에도 미안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신경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도 신경을 써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걸 이유 없이 따라합니다. 뭔가 문화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따라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돈과 시간도 많이 쓰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건데 과연 한국 사람들은 각자의 색깔이라는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살 텐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들이 좀 드물다는 거는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만의 삶의 색깔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안 해도 되는 행동을 많이 해요. 남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리고 자꾸 남의 인생을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은 뒷전이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이유 없이 따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 뭐 연글 비트 같은 것도 남들 따라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야. 연글 비트 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한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의 주제를 알면 안 했겠죠.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연글 같은 경우 누가 겁도 없이 대출을 5억 6억씩 받습니까? 그거 자체가 미친 행동이죠. 아니 자기가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는 돈 무슨 겁도 없이 집 하나 사겠다고 거기 미쳐가지고 남들 그렇게 집 사가지고 올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집 사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습니까? 자기 그릇을 알면 자기 벌이 상황을 알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너도 나도 따라하고 몇 달 만에 뭐 1억씩 올라오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성을 상실해서 집을 샀다가 지금 올해부터 정말 암흑 속으로 빠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B2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B2도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하자고 하니까 꼬드겨가지고 했다가 자기가 이제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빚까지 져가지고 그 돈까지 까먹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또 하죠. 손해봤으면 나와야 되는데 돈 모아서 또 한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에서는 이롭지 않은 겁니다. 이롭지 않은 행동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많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자, 댓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뿌듯함,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남들 하는 거 생각 없이 따라가면 그냥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나만의 뿌듯함, 자부심이 생기기 힘들죠. 남들처럼 다 똑같이 살려고 하면 편하긴 할지언정 나만의 뿌듯한 자부심이 생기는 건 불가능하죠. 따라가기가 종특인 한국 사회의 특성상 경쟁에서 성공한 극소수만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인생 망했구나 하고 좌절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미친 나라죠. 조금만 무너져도 인생 망했다고 한탄하는 게 한국인 종특이더라고요. 다들 왜 이리 극단적인가 싶어요. 남들 못 따라가도 자기만이 추구할 수 있는 의미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살려면 남들이 따라가는 스펙이 아니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뿌듯함, 보람,
의미를 추구해야 해요. 한국 사회는 너무 타율성, 단편성에만 의존해서 남들 따라가다가 놓치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회예요. 솔직히 일반 한국인 같은 성격, 한국인 같은 생각으로 살면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 느끼긴 좋긴 하겠지만 자기만의 뿌듯함, 자부심은 줄어든다 봐야 해요. 한국인처럼 남들 다 따라가는 안정성만 추구하면 인생에 큰 변수가 찾아왔을 때 대응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봐야 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반복된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뭐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 받고 사는 건 뭐 객관적으로 노예 맞습니다. 네. 자본주의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업 속에서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노예처럼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노예란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과연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진스러워. 없는 것 같아.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인 만족을 위해 사는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타인을 만족시켜야 된다. 타인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타인한테 뭔가 좋아요를 받아야 된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부러워해야 된다. 뭔가 이런 것들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은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타인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어떤 나쁜 평가에 대해서 동요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오케이 해도 상대방이 노라고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노라고 해도 상관없어. 일단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뭘 하면 뿌듯한지 느끼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살면서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남들 따라하니 급급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남들 비교하고 무슨 물건 가지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어느 옷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거에 청춘을 다 바치고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이게 안 돼요. 나이 먹어서. 왜냐?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이 주의식 아닙니까? 그냥 집어넣는 거. 이유 없이 집어넣는 거.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점수 받으려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취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목적 없이 주관 없이 그냥 주변 애들 따라하니까 따라 공부하고 저 학원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일평생을 배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뿌듯함을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보다 개인주의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나를 위주로 살아가야 돼. 나를 위주로 살아가려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 저희 가능하냐는 거죠. 말로는 뭐 1인 가구 개인주의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로는 개인주의라고 현실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남의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럼 개인주의가 아닌 거야. 진정한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들의 어떤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말로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행동은 개인주의가 아니죠. 안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사진 올렸는데 남들은 이걸 얼마나 많이 볼까? 여기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개인주의야? 그리고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뭔가 공통적으로 뭔가 그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걸 다 따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못 사는가 보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직장으로 치면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 못 들어가면 중소기업 다니면 난 인생 망했네. 내 인생은 핫타치. 아래 인생이네. 더 이상 열심히 살 의미가 없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뭐 중소기업 다는 게 어때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중소기업도 못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건데 여기 다니는 게 어때서요? 뭐 이렇게 또 다니면서 뭐 돈 벌고 내 생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예요. 뭐냐 하면 조금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벗어나도 인생 망했다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못 들어가면 인생 망했다. 결혼 못하면 인생 망했다. 뭐가 망해? 망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제 바보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조금만 어떤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공통의 관심사의 어떤 기준에 벗어나면, 들어가지 못하면 망한 겁니까? 이걸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망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못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니까 내가 결혼 못했다, 망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업에 못 들어갔으니까 망했다. 연애 못하니까 망했다. 망해본 적도 없으면서 망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이냐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망하지도 않은 걸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그냥 남들이 어떤 그런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못 갔다고 그거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니,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가야 돼? 공무원 다 돼야 됩니까? 대기업 다 가야 돼요? 결혼 다 해야 됩니까?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공하고 행복합니까? 꼭 그것도 아니에요. 대기업 가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 힘든 사람들 많아요. 다니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 말이 결혼했지 거의 뭐 룸메이트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얼굴도 안 봐. 서로 죽지 못해 살고 있어. 그런 부부도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왜 망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어. 마인드가 망했어, 마인드가. 진짜 망한 건 마인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 5천2백만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5천2백만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이상하다 못 느껴요? 이상한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나마 본인의 만족감을 느끼고 살려면 자꾸 타인한테 인정받고 관심을 구호받는 행동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관심 받는 것을 그만두셔야 돼.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서 행복한 거는 내가 잘하는 거지 남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쁠 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앞으로 인생이라는 게 난이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누구한테 뭔가 행복을 바라고 관심을 바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지금 현실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잘 누리고 살고 있냐, 내 인생에서 만족감을 어떻게 잘 만족하고 살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행복의 고정관념, 타인의 시선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대해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단순한 기계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